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기의 재무설계TV의 저는 전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금태족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지출원칙, 그 중에 첫 번째 자가용, 두 번째는 충동구매, 세 번째는 가계부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세 가지를 우리 존니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자가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요즘에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차들도 많고 비싸고 고가의 외제차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과연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SNS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자산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80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00조 정도가 되지요. 근데 워렌 버핏이 13년 동안 캐딜락을 몰고 이렇게 낡은 차를 몰고 다녔다라는 그런 SNS가 많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지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는 사는 순간에 감가상각이 되죠. 그래서 매년 200, 300만원씩 감가상각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부금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매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세금, 수리, 정비비용 등을 감안하면 서울 기준에서 월평균 무려 유지비가 78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과연 매년 5%의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모여지게 될까요? 그 돈은 무려 30년 후에 약 한 6억 5천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자동차가 아니라면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서 그 돈을 차라리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특히 은퇴가 임박해져 있거나 은퇴가 거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차를 처분해서 대중교통 서울 너무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투명함을 가지고 계실 때 어찌됐든 금태족으로 계속 유지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지출 습관 중에서 충동구매인데요. 여러분들 그 목돈이 생기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뭔가를 확 바꾸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은퇴가 임박해져 가지고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막 오래 쓴 살림살이를 다 왕창 바꾸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은 사실은 내 손에 수중에 돈에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다른 데 재투자를 해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게끔 충동구매를 미리 막는 것, 대단히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홈쇼핑.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채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채널 공중파 중간중간에 홈쇼핑이 꼭 끼어 있죠. 그래서 케이블 채널 하나씩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홈쇼핑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머무르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현란한 마케팅을 합니다. 마치 이것을 안 사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인지 그런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구서를 보면은 할부로 사니까 어떻겠냐 이러면서 청구서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우리 곁에 또 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있어도 좋은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도저도 아닌지를 꼭 구분해 보시는 여러분들 현명하게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채널을 아예 건너뛰기를 하든가 채널 지움을 통해서 홈쇼핑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노후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이 은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번째 항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부 쓰기의 효과인데요. 첫 번째로 효과가 의식 못하는 새나가는 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비 판단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인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서
뭔가 지출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결국에 가계부 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필수인 척 위장하고 있는 나의 소비 습관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오래 쓰다 보면 처음에는 느끼지를 못하지만은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는 효과가 지출 부분에서 똑같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지출 항목에서 그거를 제외할 때 무겁게 누르던 나의 고민이 점차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미국의 재무상담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어플을 잠깐 보니까요, 뭐 다양한 가계 어플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 편한 가계부부터 네이버 가계부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걸 하나 선택을 하셔서 쓰신다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TVN의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네, 이 프로그램에서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치우는 것만, 비우는 것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 정리의 시작이 바로 비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 쓰기라는 게 결국에는 비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집이든 삶이든 비우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노후생활의 기본이고, 그것이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금태족을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자가용에 대해서 생각, 충동 구매에 대한 생각, 가계부 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